제가 오늘 명찬님이랑 인터뷰한다고 귀걸이도 하고요, 목걸이도 했어요.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아마 인턴까지 하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라고 하버드 대학의 부속병원 중에 제일 큰 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3년 정도 창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사를 버리신 거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사실 의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법과 제도들이 저는 의사가 아닌 걸로 이제 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의사를 안 쳐주는 거죠.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뭐 하버드 뭐 어디 부속병원 간다 하니까 또 그거는 뭐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다. 난 열심히 의사로 돌아가서 열심히 이제 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안녕하세요, 명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조쌤. 반갑습니다. 예. 거기가 지금 어딘가요? 저 지금 미국 보스턴에 있고요. 네. 미국 동부라서 한국이랑 시차가 13시간이고 뭐 지구 반대편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시세요, 그럼? 지금 저녁 9시. 여기 지금 네네. 아침 10시거든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명찬님이랑 인터뷰한다고 귀걸이도 하고요, 목걸이도 했어요. 제가 너무 안 꾸며가지고 큰일 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티셔츠 입었습니다. 위 너무 치던 분이라서. 저는 오늘 이제 모시게 된 게 저와는 예전부터 인연도 있지만 보스턴에서 재밌는 일 하고 계시잖아요.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름은 김명찬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아마 인턴까지 하고 그 뒤에 이제 운 좋게도 그 네이버에서 만든 굉장히 실험적인 학교가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은종쌤을 만났죠. 거기 네이버 넥스트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운 좋게 풀타임으로 학생으로 2년 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배울 수 있어가지고 개발 관련된 지식들을 다 배우고 이제 그 뒤에 또 운이 좋게도 미국으로 올 일이 있어서 여기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라고 하버드 대학의 부속병원 중에 제일 큰 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3년 정도 했고 그 뒤에는 딥헬스라는 팀에서 또 한 3년 정도 이제 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창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CEO시고. 예. 직함은 CEO입니다. 회사 한 지는 얼마 되죠? 여기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회사를 차린 지는 2개월째, 이제 8개월 다 돼가고요. 올해 1월 1일에 창업을 했고, 사실 이 아이템 자체는 저희 예전 한국에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서비스 했고, 그 다음 오랫동안 이제 계속 리서치 하던 아이템이라서, 작년부터 POC 같은 것들 좀 수치들은 있는데, 어쨌든 창업은 올해 해서 지금 8개월째입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특이한 일이 지금 그러니까 IT 쪽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 의사 선생님이셨잖아요. 원래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얘기해도 되나? 한양의대를 나오셨고 거기서 인턴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N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가려고 지금 의대 정원 때문에 난리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은 네, 소식 많이 들었습니다. 명찬님이 한국에 계실 때도 의사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망받는 그런 직업인데 어떻게 의사를 버리신 거잖아요. 이거 버렸다고 하면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의사를 버렸다고 하면은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사실 의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진료실에서 하루에 20명, 30명 환자를 볼 수 있고, 누군가는 소프트웨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루에 10,000명, 20,000명 환자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제 환자를 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의사 일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렸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좀 다른 방식으로 환자를 보는 의사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을 하는 방식을 바꾸신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처럼 버렸다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법과 제도들이 저는 의사가 아닌 걸로 이제 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의사를 안 쳐주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중요하네요. 그렇죠. 세상은 나를 의사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맞습니다. 저는 저를 의사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나를 의사로 보지 않더라고요.
재밌어. 그러면 코딩 공부는 왜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 기억에는 제가 명찬님을 처음 뵀을 때 이제 인턴하다 오셨잖아요. 그쵸. 저는 인턴 끝내고 그때 갔었고, 그때 아마 넥스트 면접 볼 때가 이제 인턴 거의 끝날 때쯤 휴가를 내가지고 이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전에도 사실 제가 프로그래밍을 취미로 하긴 했어요. 그래서 취미로 진짜요? 제가 야구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 야구 어떤 통계 같은 거 이제 만들고 싶어서 그냥 제 개인 홈페이지에 저희 사회인야구 팀원들 무슨 스티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사람들 좀 더 많이 보게 하고 싶어서 처음에 엑셀 같은 걸로 하다가 엑셀로 올리니까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정말 손가락 하나만 딸깍해서 보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때 PHP라는 게 이제 지금도 유명한 언어지만 그때 당시 PHP 페이스북을 만든 그 엄청난 언어를 제가 배워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옛날에 막 C 이런 거 공부 처음 했을 때보다 훨씬 쉽고 또 그쵸. 뭐랄까 완성된 어플리케이션의 느낌이야. C 언어는 무슨 빌드하고 어쩌고 하면 막 까만색 콘솔 나오고 막 되게 재미없는 형태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PHP 하니까 너무 막 내가 조금만 해도 막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뚝딱뚝딱 나오니까 그때 재밌어서 이제 취미로 이제 PHP를 좀 했죠. 그래가지고 혼자서 독학을 하다 보니까 막 생활 코딩 그때 이런 데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좀 복잡한 형태의 뭐가 나오려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넥스트 그때 광고를 보게 됐고 이제 누군가한테 배우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때는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개발자가 전 나이 들면 못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거의 10년 전이니까. 옛날에 약간 그런 인식 있지 않았나요? 나이 들면 개발자 못한다고? 뭐 조금 뭐 나이 들면 이제 관리자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때는. 근데 그게 완전 오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 든 유명한 개발자들 얼마나 많은데. 그쵸. 나이 들어도 뭐 주구장창 하십니다. 평생 직업인데 미국에 와서 저 진짜 나이 많은 분도 많이 봤는데 그때는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의사를 할 때 하더라도 조금 더 젊고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프로그래밍을 배워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넥스트에 사실 간 거죠. 프로그램을 진짜 배워보고 싶다. 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인턴을 끝내고 오셨던 거예요. 그렇죠. 의학 그 분야에서 인턴 끝나면 뭐 레지던트하고 그런 걸로 아는데 그쵸. 그때 넥스트가 2년짜리였잖아요. 2년 동안 프로그래밍 공부할래 그랬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사실 저질러놓고 거의 통보식으로 말해가지고 뭐 반대할 구석이 잘 없으셨는데 사실 아버지는 좀 많이 반대하셨죠. 아버지는 이제 허락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허락해주신 게 2년만 배우고 다시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다. 이제 근데 이게 젊었을 때 공부를 안 하면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넥스트에 있는 동안 밤에는 또 이 의사로 일을 했어요. 그때 나도 들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네. 갔다 오시고 뭐. 네네. 밤에 병원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졸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돈을 조금씩 버니까 굳이 뭐 부모님이 막 그게 막 반대하실 뭐가 없었죠. 사실 막 그렇지 않습니다, 명찬님. 부모님은 반대를 하고 싶은데 제가 부모님한테 갑자기 빙의 돼 있는데 명찬님 같은 아들을 키우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부모님이. 좋은 거는 좋은 거 있어요. 알아서 해. 진짜 그건 좋아. 내가 그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게끔 알아서 하는데 가끔 내 의사랑 상관없이 알아서 해. 네, 저도 그때 처음에 얘기 안 하고 시작했던 게 아니 그게 무조건 가고 싶다고 다 들여보내주는 데도 아닌데 일단 되고 나서 얘기해야겠다. 근데 됐어요.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기껏 됐는데 또 이 기회를 날리기에는 또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또 하니까 또 운이 좋았던 게 또 넥스트 끝내고 뒤에 미국에 올 기회가 있었잖아요. 뭐 하버드 뭐 어디 부속병원 간다 하니까 또 그거 뭐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다시 한국 돌아오면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으로 그렇게 가신 건 넥스트 끝나고 미국의 매사추세츠 병원? 네, 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그러니까 그 하버드 대학 저희 여기 바로 옆 동네에 있고 그 옆에 MIT가 있어요. MIT가 매사추세츠 주립 공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같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MGH라고 해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죠. 제너럴 음. 호스피털. 그래서 하버드 이제 부속병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병원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메인인 거죠. 거기서 예전에 이제 저를 좋게 봐주셨던 이제 교수님들, 지금 회사에 저희 엔젤로도 참여해주신 분인데 정지훈 교수님이라고 저를 추천해주셔서 거기 이제 하버드 대학병원에 도신호 교수님이라고 마침 한국인 교수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예, 감사하게도 이제 받아주셔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럼 거기서 한 연구는 뭐예요? 거기서는 이제 의료 영상 쪽 연구가 대부분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CT나 그 유방 촬영술, 엑스레이 사진이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진단명을 추출해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특성들을 추출해내거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영상을 보고 네네. 진단하는 약간 AI가 하는 일. 네네 메인이었어요. 딥러닝이 메인, 딥러닝인데 이제 이미지 처리가 메인. 명차님이 그 전에 의학적인 지식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원에서. 그렇죠. 사실 시험을 봤을 때 좀 OCR 같은 걸 좀 활용하는 문제를 주셨는데 사실 진짜 못 풀었거든요. OCR이 뭐예요? 그 OCR이라고 그 이미지 내에 있는 글자를 추출해내는 기술을 보통 통틀어서 OCR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편 번호 같은 걸 편지에서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미지에서 하여튼 텍스트 추출, 지금 굉장히 흔한 기술인데 당시에는 이제 막 나온 핫한 기술이어서 이제 그거를 테스트 문제를 주셨는데 제가 엉망으로 풀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완전 엉망으로 풀었는데 그냥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 같은 거 써가지고 완전 엉망으로 풀었는데 그냥 학생 겨우 벗어난 수준의 프로그래밍 기술인데 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때 겨우 이제 학생하고 비슷한 그 수준이었겠죠. 근데도 다행히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오게 된 거죠. 전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받아서 일주일 동안 해보다가 안 되겠다. 그냥 안 된다고 적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그냥 그렇게 리포트 한 장 써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다. 난 열심히 의사로 돌아가서 열심히 이제 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신기하게도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 보스턴 쪽으로 가셔서 그 병원에서 그럼 몇 년 일하셨어요? 거기서 3년, 거의 3년 치웠어요. 그럼 그게 무슨 학위 과정이었어요? 아니요, 그게 보통 포닥 연구원 과정인데 보통은 박사를 따신 박사 학위가 있는 분들만 포닥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박사 과정. 네. 예, 근데 저는 의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 의대를 졸업한 것 자체가 그 닥터레이트 디그리로 인정이 돼서 이제 그것 때문에 포닥으로 와서 포닥 연구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계속 운이 되게 좋은데 하여튼 왜냐면 미국은 사실 의대가 학부가 아니고 그 위에 따로 있는 4년 또 휴가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석박사랑 같은 등급으로 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의대가 6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쪽에서는 인정이 실제로도 뭐 그냥 학부 4년보다는 더 많이 배운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맞긴 한데 그래도 보통은 박사를 따고 오니까 저는 안 그러고 따고 온 게 되게 어쨌든 그 과정이 포닥이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그쵸. 참여를 하셔서 같이 연구를 하시고. 맞아요. 제가 포닥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가 옛날에 방송에도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그 무슨 KBS였나? 연구 스토리 인 하버드라고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오, 진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인터뷰 할 때마다 박사고 과정이니까 당연히 박사라고 생각하고 김명찬 박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나 박사 아닌데 이거 뭔가 나중에 이제 뭔가 이력을 속인 걸로 이제 큰일 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나 여기 썸네일에다가 사람들이 썸네일에 어그로를 끌어야 된대. 그 얘기를 하더만. 의학 박사 김명찬이라고 해야겠다. 제발 그만하지 마시고. 그거는 저를 괴롭히는 거지. 별로 어그로가 의학 박사라고 쓰면 절대 어그로 끌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리타분하고요. 의사를 때려치고 뭐 땡땡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그로가 끌리지 않고. 그게 타이틀이에요. 의사 버리고 미국 스타트업 CEO 되다. 의사 버리고보다 때려치고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때려치고까지 써도 돼요? 나는 이거. 근데 저는 때려친 게 아니니까. 전 때려친 게 아니니까 이제 영상 내에서 오해를 풀 수 있겠죠. 어그로 너무 어려워요. 내가 어그로. 저도 요새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어그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약간 선이 있잖아요. 넘어야 되지 말아야 할 선과. 그쵸. 근데 관심을 끌 때까지의 이 마지노선.
이게 약간 어그러운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연구자 출신으로 지금 창업을 해서 느끼는 건데, 실제로 그 선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그 선을 넘어보기 전까지 선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 선을 찾을 때 이제 바이너리 서치 하듯이 계속 순서로 늘려가면 찾아야지, 이게 내 생각에 이게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리니어하게 계속 넓히면 절대 못 찾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선이 네. 되게 이렇게 가까워요. 근데 네. 남들이 생각하는 그 선은 상당히 멀더라고. 그래서. 네, 아니요. 저희 저도 마음속에 있는 그 선을 버리기 위해 진짜 완전 명백한 거짓말만 아니면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창업을 열라요? 코파운더신 거잖아요.